우승을 하고 나서 기쁨이라든가 정말 중요성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정말 아무 느낌이 없었거든요. 기쁜 척 해야 되니까 웃어야겠다 이 생각했어요. 딱 우승하고 나서 별로 그냥 마음은 담담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제가 이상했던 것 같고 열정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 다음부터 그래서 제가 성적이 또 안 나왔던 것 같고요. 여우 같다는 게 게임의 감이 좋다는 뜻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여우라는 별명도 많이 퇴색된 느낌인데 그런 닉네임을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제가 인정을 받고 싶다. 내가 어떤 테란이다. 딱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뭐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박지혁의 도대체 칼라가 무엇 이번 경기를 주면 테마가 무엇이었을지 그냥 신경 썼어요. 네, 그 수레 처리 플레이를 했는데 정명훈 선수가 원배럭 더블 정도 아니면은 원팩 더블 정도를 할 것이다 이런 정도 생각을 가지고 그냥 좀 막연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노베럭 더블이었는데도 그랬다면은 뭔가 테마가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냥 한 거죠. 네. 그런 느낌. 뭐 서로가 부유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박지혁 선수가 원하는 대로 플레이가 되지 않았죠. 무엇보다도 정명훈 선수의 유닛들을 테크가 완성되기 전에 뭐 갉아먹었다거나 이런 그 구도가 나왔어야 되는데 정명훈 선수가 대처를 잘했고 이 빈집 러시마저도 3벙커에 막히면서 그렇죠. 승부가 났는데 어떻게 보면 박지혁 선수 입장에서 그런 경기를 좀 주문했던 게 이런 겁니다. 16강에서 이영호 선수를 물리쳤을 때 그 강력한 비탈리스크 플레이라든가 같은 팀과의 경기에서는 더욱더 강력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런 어떤 그 터프함이 좀 필요했었는데 말이죠. 근데 특히나 이영호 선수를 물리칠 때도 그랬고 뭐 등등 뮤탈리스크 플레이가 굉장히 강력했었고 이런 면이 있다 보니까 저글링으로 이제 SCB의 정찰 봉쇄하면서 플레이했잖아요. 그러니까 퇴처리 뮤탈리스크를 생각한 정명훈 선수가 미사일 터렛 같은 데다가 뭐 앞마당하고 본진에다가 다 발라야 되는데 얼마나 돈 많이 써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입구 쪽에 벙커, 러커 수비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많은 자원 투자를 할 것을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했는데 정명훈이 너무도 완벽하게 박지혁을 읽은 거예요. 네. 너무도 완벽하게 읽었어요 지금. 예. 자, 이렇게 정명훈 선수가 이제 4강에 올랐고요. 가장 먼저 4강에 오른 플레이어가 됐고 정명훈과 4강에서 싸울 선수는 김윤환과 박성균 승자인데 누가 될지 지금부터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 선수가 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수를 만나보시죠. 8강 모든 선수에게 바카스타리는 기회장입니다. 진짜 강자를 가려보자 하고 멱살잡이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지금껏 없었다. 진정한 강자로 다시 태어날 자는 누가 될 것인가? 바카스 스타리그 2010 8강 김윤환 대 박성균. 당신의 진짜 피로 회복제 바카스 스타리그 2010. 자, 두 번째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세트스코어 1점으로 박성균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내칭의 박성균 첫 우승 때는 내가 어려서 내가 뭐 넓게를 우승해버렸는데 그 우승 못하니까 그게 얼마나 귀중한 경험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럼요. 알겠죠? 양 선수 모두 다 2인자라는 뭐 느낌보다는 과거의 정상을 한 번씩 밟아봤던 선수죠. 그런 만큼 우승에 목말라 있고 양 선수보다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스타리그에서만큼은 정상을 못 밟아봤거든요. 두 선수 모두. 정상 밟아봤고 그 맛, 그 향기, 그 느낌 뭐 이렇게 박성균 선수는 너무 어려서 내가 뭘 잘 몰랐다 뭐 이런 인터뷰도 하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 감촉, 그 촉감을 알고 있는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강력한 뒷싸움 때문에 1인자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던 이 선수들이 1인자 소리까지는 아니더라도 1인자를 완벽하게 위협하고 있고 다시 한번 붙어서 가전제에서 한번 무너뜨리면 네가 진짜 1인자 소리 들을 수 있어 라는 위치까지는 분명히 갈 수 있어요. 그럼요. 분명히 그 위치까지 가서 1인자 멱살 잡고 둘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으름장 놓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해야 되는데요. 우승자로 따지면 닛상이 빌리고 지명도로 따지면 택배 닛상이 빌리고 우승자였지만 우승자로서의 명함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양 선수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는데 아무래도 유리한 쪽은 박성규 선수겠죠. 종족의 상성, 상대 전적,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박성규 선수 쪽으로 웃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지금 뭐 1대5로 앞선 가운데 패스파인더도 확실히 박성규 선수가 유리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맵고로 하면 진짜 박성균 거의 파라는 같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만, 하지만 김윤환의 지능적인 플레이가 오늘 터지기만 한다면은 그냥 3결까지 가는 거예요. 한 번 하고 안 끝나요. 최근에 김윤환의 모습입니다. 예, 김윤환 선수가 물론 뭐 박성규 선수한테 한번 패하긴 했습니다만, 김윤환 선수가 지난 시즌의 프로리그 막판 막바지와 그리고 이제 올 시즌의 어떤 이제 1라운드 정도까지 성적이 굉장히 좀 안 좋다가 스타리그 16강에 진출하면서 예선 뚫고 막 이러면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확 살아났거든요. 한 번 지긴 했지만 그것도 좋았던 상황에서 약간 방심하다가 역전패를 당한 감이 있었고, 김윤환이 감히 살아나고 있다면 감히 김윤환의 그 굴러가는 머리, 브레인이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난 경기에서 아주 인상적이었던 부분이요. 말씀하신 김유한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그 지능적인 브레인저그의 어떤 그 플레이인데, 지난 경기에서 박성균이 그런 브레인저그를 속였다라는 거. 박성균 선수가 밝힌 여우 같은 테라. 1세트 경기가 그 여우 같은 플레이였어요. 지키고 수비적인 플레이를 할 줄 알았던 박성균이 치고 나갔거든요. 그럼요. 뻔하게 보이는 예측 가능한 플레이에서는 스타리그 토너먼트로 3전 2선 승제로 진행되는 이 스타일에 절대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세트 한 세트 두 세트 변하는 게 아니라 경기 중에 계속 바뀌어야 돼요. 처음엔 이렇고 그 다음에 이렇고 5분 단위로 3분 단위 1분 단위로 끊임없이 상대편에게 물음표를 던져줘야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냥 오늘 이 두 선수의 대결은 그런 의미에서 경기 내적인 재미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빌드라든가 서로가 서로를 속이기 위한 뭔가 광활한 어떤 전장에서의 그 현란함, 이런 부분이 아니라 머리싸움, 수싸움, 이번 경기가 그런 포인트를 주는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저그의 브레인, 저그의 두뇌로 불리우는, 요즘 물론 뭐 스모키죠, 스모키. 스모키 스타일 저그의 브레인 김윤환, 그리고 선두의 탈을 쓴 꼬리가 9개 달린 여우 박성균. 이 두 명의 어떤 종족과 이런 뭐 프로게이머로서의 이런 위치를 넘어선 머리 싸움. 진짜 경기 내적으로는 그러한 두 선수의 어떤 수싸움을 감상하는 재미가 있겠어요. 기사 이 경기 예상에 따른 분석에 따르면 SX 김이나 머리 싸움에서 밀릴 선수가 결코 아닌데 박성균만 만나면 안 졌거든요. 심지어 표현이 SX 김이나 박성균 공포증 더 나요. 김이나님 박성균 만나서 계속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졌고요. 그래서 6차례 공식전에서 4대2로 박성균이 앞서있었던 상황에서 지난주에 박성균 선수가 승리를 함에 따라 5대2 한 경기 벌어졌죠. 그러나 4대2 그 경기에서 가장 최근의 경기는 김윤환이 이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0년도 이후 들어와서는 두 선수가 1대1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박성균 진짜 이번 스타리그 결승 무대인 광주 염주체육관 2호가 뭐 15세 9개월인가 이렇게 해서 최연소 우승의 그 기록을 세웠던 그 전작이었는데, 박성균도 정말 데뷔하자마자 박성균 선수의 본인의 지명도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바로 우승해버렸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조용하다. 박성균 그렇게 묻힐 줄 알았는데 이번엔 또 박성균에게 기회가, 정명원에게만 기회가 아니라. 그렇게 MSN 우승 차지하고 막 이럴 때만 해도 박성균 선수가 이영호와 박성균 둘 다 막 최연소만 이랬지 않습니까? 원래 박성균 선수가 최연소 기록을 여러 개 갖고 있었는데 이영호가 다 뺏었죠. 그래서 박성균이 기록이라는 면에서 e스포츠 오래 가면은 정말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남는데, 거기에서 박성균이 영원히 남길 수 있는 기록을 이영호에게 다 뺏겼고, 스타리그에서는 더 처참합니다. 정말 스타리그에서는 5만 기록이 죄다 이영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박성균이 테란 대 저그에서 스타리그 기준으로 7연승 중이거든요. 그런가요? 7연승인데 테란 대 저그의 어떤 기록이 어떻게 되냐면 1위가 이윤열입니다. 이윤열이 11연승. 야, 진짜 엄청난 11연승이나 했고, 그리고 2위가 공동 2위 이묘왕과 병길섭 한때 불꽃 테란으로 엄청나게 성큼반 뚫을 때 9연승 했습니다. 그래서 이묘왕 병길섭 9연승, 그리고 4위가 누구냐면 4위가 이영호예요. 4위가 이영호가 8연승까지 했거든요. 여기서 박성균이 연승을 이어가면서 저그전 8연승을 쌓는다면 이영호하고 동률
18연승 공동 테란 대 저그 연승 순위 4위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네, 자, 양 선수들 모두 다 들어왔습니다. 종족 선택까지 끝났고 과연 테란이 데이터상 유일한 패스파인더가 박성균이 끝낼 수 있을 것인지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요. And I'm running it like that. The front of the attack is exactly where I'm at. Somewhere in between, I'm kicking the hi-hat. Winning the contract. 자, 김인환과 박성균과 김인환 네. 한때 예능이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만 그 이현이 선수 우승한 다음에 일상시대가 도래하면서 완전히 묻혔어요. 네, 뭐 그런 영화들도 있지 않습니까? 천재들의 두뇌 대결을 다루는 영화들. 아, 정말 박성균의 지난 1세트에서 그 속이는 플레이가 일품이었는데, 아, 과연 이게 박성균의 승리로 2부작으로 끝날지, 3부작으로 갈지, 바로 그게 김유한 선수에게 달린 거예요. 그렇죠. 맵은 테란 대 저그에 있어서 테란이 확연히 앞서고 있는 패스파인더 아니겠습니까? 8대3이면 스코어가 큰데 어떤 전략적인 플레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맵이다 보니까 정말 이두 선수가 경기를 이런 심리전 두뇌 싸움을 펼치는 데 있어서는 이 8대3이라는 스코어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성균 페이크일 수도 있고 뭘 쓴 것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박성균은 변했다는 겁니다. 항상 지키기만 해서 그 박성균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오늘은 또 무엇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까요? 경기 모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저그 김인환 선수의 지정입니다. 세트 스코어 밀리고 있고 이 맵에서 데이터 테란이 훨씬 좋습니다. 과연 김인환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박성균이에요. 뭐 기본 스코어가 8대3인데다가 김인환 선수가 이 맵에서 1전 1승인데 박수범을 잡은 토스전이고 테란전 처음이란 말이죠. 그리고 박성균 선수는 이 맵에서 3승 1패를 했어요. 근데 전승은 아닙니다만 1패는 송병구에게 진 토스전, 그리고 3승은 모두 저그전입니다. 36강에 조일장, 김성대, 그리고 16강에서 바로 이제 같은 팀 동료 이영환. 너의 박수를 받으면 내가 4강으로 간다 이겁니다. 김인환. 네,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그렇죠. 좋은 곳으로 본인이 떠나요. 자, 박성균은 오늘 뭐 두 판 안 가겠다는 거죠. 한 판으로 끝내겠다는 겁니다. 앞서 정명원이 보여줬던 것처럼 3경기 없어요. 이카루스에서 김인환과 경기는 없다는 겁니다. 박성균. 그렇죠. 이 경기는 테란이 크게 앞서는 맵이고 3경기 가면 이카루스는 저그가 9대7로 다소 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성균 선수 입장에서 2대0으로 끝내는 게 좋겠고, 근데 정말로 김인환 선수에게 제가 대기실에서 물어봤을 때는 정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패스파인더가 8대3으로 테란이 저그를 크게 압도하고 있는 맵임에도 불구하고 패스파인더고 이카루스고 맵은 둘 다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맵은 둘 다 할만하다. 뭔가 있으니까 좋다고 할 거 아닙니까? 뭐 그림이 이뻐서 좋다는 건 아닐 테니까, 이름이 좋아서 좋다는 것도 아닐 테고, 뭔가 본인에게 승리를 안 가질 것 같은 뭐 요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김민환 선수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플레이하는 투회 처리 플레이를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박성균이 근데 사실 이 맵에서 저그들이 그렇게 부유한 출발을 시도하기보다는 좀 가난하게 태클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박성균 선수가 생각한 그 여우적인 생각이 뭐냐면, 상대 저그는 보나마나 빠른 테크, 가난한 플레이를 생각할 때고, 결국 내가 초반에만 휘둘리지 않으면 운영을 간다고 했을 때는 테란이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성균은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 막더블 노베럭 상태에서 생더블을 간 것은 지금은 빌드에서는 먹혔죠. 빌드에서는 이거는 김윤환이 완전 앞섰습니다. 근데 만약에 김유한 선수가 9오버 풀이나 9스포니 풀을 선택했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박성균 선수가 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12풀을 선택했기 때문에
뭐 박성현 선수 입장에서는 SCV를 약간 동반하더라도 막아내기만 한다면 지금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보세요. 12풀 갔는데 6저글리 뽑는 것도 아니고 정찰이 늦어가지고 오버로 정찰이 늦어가지고 가난은 가난한데 저글링은 안 나오고 이러면 박성균의 더블은 완벽한 성공을 이룬 겁니다. 아 그러나 그 대신 뭐 저글링을 뽑거나 안 뽑거나이긴 합니다만 그 대신 그만큼 드론이 많고 12풀이라서 테크 자체는 빨라요. 테크는 엄청 빨라서 뮤탈리스크 다이렉트로 갔을 때 뮤탈리스크가 나오는 타이밍은 같단 말입니다. 같은데 좀 더 강성하게 나올 수가 있죠. 드론이 많고 근데 12풀이지만 부유하고 뮤탈리스크는 빨리 나오고 박성균은 테크가 많이 느리고 물론 막으면 당연히 박성균 선수가 압도적으로 좋죠. 근데 이거 막는 게 이렇게 녹록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자, 김연의 성공이 필요합니다. 예리하게 들어가야 되고 아직 본진까지 체크를 못했어요 박성균. 네. 결국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막 더블을 한 만큼 저글링으로 인한 데미지는 못 줬고 그런 만큼 김연아 선수는 더욱더 뮤탈리스크 힘을 줘서 그 레어 단계에서 뭔가 심각한 데미지를 주지 않고 넘어가야 됐을 경우는 뭐 박성균 선수 원하는 시나리오인데 어쨌든 뮤탈에 대한 위기가 있긴 하지만 박성균 그거 감안하고 연습하고 맞춤으로 지금 준비를 했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뮤탈의 활약을 한번 기대해야겠습니다. 뚫는 것도 연습했을 거 아닙니까? 박성균은 막는 걸 연습했을 테고 김연아도 뭐가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박성균 선수도 뭐 퇴처리 뮤탈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많은 연습을 통해서 하긴 했겠죠. 근데 이런 맵이 아니라 가로로 긴 맵에 2인용 맵에서 플레이를 할 때도 생더블 했다가 퇴처리 뮤탈리스크에게 크게 혼나는 이런 맵이 참 많잖아요. 근데 이 맵은 또 공중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맵이다 보니까 이 박성균 선수의 배짱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 박성균 선수는 어떤 형태로 막으려는 생각이냐면 머리의 어떤 그 업그레이드라든가 숫자 이런 측면보다는 결국 미사일 터렛을 도배를 해서 막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민환 선수가 뮤탈리스크에 올인한다는 느낌보다는 적당하게 뮤탈리스크로 그 이영호 선수 어떤 플레이 했을 때 뮤탈에 수비에 돈 쓰게끔 만들어 놓고 그동안에 드론을 충원하면서 러커 전환, 추가 멀티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김윤환 선수 그건 아니에요. 네. 만약에 그거라면 뮤탈리스크를 뽑으면서 일꾼을 다른 쪽으로 빼돌려 이미 빼돌려 뒀어야죠 사실상. 이런 그림으로 자, 갔어야 되는데 6뮤탈리스크 뽑고 일단 뮤탈리스크 힘줘서 끝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 박성균은 도배를 보기에는. 해야 돼요 지금 터렛 도배를. 근데 당분간은 뮤탈로 짜내기입니다 김연아. 김윤환 알아요. 선수가 만약에 약간 움츠려 들어가지고 뮤탈리스크의 움직임 자체가 헛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뮤탈리스크에 완전히 힘줘가지고 이 컨트롤에 모든 걸 다 걸겠다 이러면 이게 막기가 이렇게 쉬운 그림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타이밍도 있습니다. 같이 막아야 돼요 박성균. 이거만 넘기면 되면 장들 가난해요. 지금 지대공을 약간 시키고 있죠. 이거 아주 좋은데요. 1초 1초가 지금 김윤환에게는 다급한 순간이기 때문에 지대공 안 되면 큰일 나요. 이걸로 경기를 끝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좀 가질 필요성이 있는데 시간은 결국 박성희 선수의 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각한 데미지 줘야 돼요. 더 밑쪽 터렛 하나 깨면서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긴 했습니다만 더 쳐야 됩니다. 더 쳐야 돼요 김윤환. 이게 답니까? 투해처리 뮤탈리스크는 일반적으로는 생더블 해가지고는 원래는 못 막습니다. 근데 왜 생더블을 하느냐? 피해를 많이 입고 막더라도 생더블이 막더블이면은 되게 부자거든요 테란이. 그러니까 막기만 하면 피해가 커도 이긴다는 이런 자신감인 건데 자, 뮤탈 숫자는 맞습니다. 터렛 안에서 깨고 머린이 이렇게 머린 메딕이 015 머린이 015이 되기 전까지 그리고 터렛을 좀 더 지을 필요성이 있죠. 막더기 노벨업 더블 하지 않았습니까? 자, 계속 돌면서 터렛을 깹니다만 상대편에 병력을 줄이지 못했어요. 내일 없는 곳에도 많이 숫자 줄여주면 됩니다. 그렇죠. 터렛만 깨는 건 별 의미 없고 지금 머리는 이렇게 줄여주는 건 의미가 크고요. 근데 아까 전에 뮤탈리스크 뭉치기에 살짝 실수를 해가지고 뮤탈리스크 한 개 잃고 이런 그림도 나왔었는데 그런 그림 나오면 안 되고 지금은 이러면서 멀티 필요 없어요. 멀티 필요 없이 뮤탈리스크가 계속 보내면 박성균 네가 생더블한 것은 오만이었다. 이거를 증명해주면 되는 거예요. 결국 지금 김유한 선수의 플레이는 이러면서 드론을 채워넣는 플레이보다는 계속해서 뮤탈리스크를 짜내고 있거든요. 일꾼이 너무 좋습니다 박성균. 유닛이 25입니다. 저그가 42대 대략 지금 25밖에 안 돼요. 박성균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연습을 해두고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온 거긴 한데 지금 본진 피해가 생각보다 좀 심각하거든요. 터렛 다 깨졌어요. 이제 바이오닉 말이 5기로 가요. 4기. 상대 뮤타는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러면 가난해도. 굉장히 묘한 게 말이죠. 이런 플레이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맵이 처음 나왔을 때 저그 맵이다. 테란도 이 맵에서 저그 못 이긴다. 이런 예상을 맵 제작 회의 때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묘하게도 이런 경기가 안 나와준
보여주다가 무슨 12경기째 만에 이런 경기가 나오네요. 네. 자, 처절하게 아니면 뒤치성이 되더라도 박성균 네. 버티면 안 됩니다. 아직 결국 들면 안 되는 안 됩니다. 앞마당에서의 자원 채취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여있는 마린이었기 때문에 야 이거 박성균 본인도 지금 주고 어떻게 막 이런 플레이를 예상하고 과감한 더블을 시도했는데 결국 김윤환의 강력한 힘에 무너졌네요. 정말 박성균 선수가 대체 어떻게 막아왔길래 하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약간 들긴 들거든요. 이걸 색더블 갖고 저그가 투회 처리해서 최대한 빠르게 뮤탈리스크를 뽑았는데 테란 이렇게 공중간 거리가 가까우면 실력이 같으면 사실 못 막는 게 정상이죠. 어떻게 그래도 버티고 아직 숨통은 안 끊어졌어요 아직. 터렛에 과감한 더 투자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뭐 그 빈틈을 김윤환 선수가 잘 파고들었고 사실상 이제는 병력이 없이 터렛만으로 막는 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모든 몸은 만수는 약한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기에 김연아 선수 추가 확장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이고요. 드론도 뺍니다. 물론 김윤환 선수도 가난한 면이 있겠죠. 근데 암만 가난해도 이렇게 한 분에 가까이 모여야 있는 뮤탈리스크 위험이란 거는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아카데미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뭘 해도 지금 박성균이 뒤집기에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와, 이런 정도로까지 완승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경기는 안 뒤집어집니다. 그럼요. 근데 마카레미 어떻게 나오는 명령도 뽑아야 빌도 잡고 해요 이제는. 털에 찍고 머리 뽑을 것도 빠듯해요 지금. SCB 계속 속가 나가죠. SCB 이제 몇 개 없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15예요 15. 박성균 SCB가 지금 4기였죠 4기. 박성균 선수가 1세트를 잡았고 거기에다가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연습 때는 통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빌드를 들고 나왔겠지만 근데 김윤환 선수의 뮤탈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생더블을 하는데 상대가 투회 처리에서 빠른 뮤탈리스크 가져면 약간 그게 박성균 선수 입장에서 최악이긴 해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열심히 해서 막아본 바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를 했었겠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최재. 투회 처리 뮤탈리스크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플레이를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딱 본진 보지 못했고 상대편은 타이밍 그리고 김윤환이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고 사실 그렇게 치면서 또 딴 생각 이게 또 김윤환이 알 것 같은 건데 이번엔 또 김윤환이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갑자기 질러버렸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장고가 악수를 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김윤환 선수의 생각 자체가 명쾌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본인이 오버로드로 확인한 순간 감히 더블을 해!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투회 처리 뮤탈리스크를 빠르게 가면은 테란이 이맵에서 어렵다 이런 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테란들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투스타를 하고 뭐 팩토리 뭐 어떻게 하고 벌처 드랍을 하고 별별 그 해법을 찾아봤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테란들이 이제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좀 다른 각도에서 박성균 선수가 기존의 이맵에서 3명의 저그를 울렸을 때 해왔던 플레이와는 다른 플레이를 했던 모양인데 김윤환은 스트레이트를 날린 거죠. 그럼요. 자, 이스택스가 일단 경기를 원점으로 돌아갔고 바로 선수들이 조인하면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파인더에서 박성균을 투회처리 짜내기로 저것도 이겨도 이렇게 이기면 심정을 아주 우월한 상태에서 싸울 수가 내려다보면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패스파인더 그렇죠. 8대3이었는데요. 1세트를 졌다고 하더라도 연속해서 2, 3세트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방금 같은 경우 박성균 선수가 심리적으로 좀 위출될 가능성이 높겠죠. 막다가 뭔가 해보지도 못하고 경기를 패배했기 때문에 확실히 심리적으로도 지금 김윤환 선수가 우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8대3에서 저그가 이겼는데 그 3 쪽의 저그가 이카루스의 경우에는 7대9 9대7로 저그가 테란을 오히려 앞서고 있는 전장이고 박성균 선수도 이카루스에서는 성적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바카스 예선에서만 2전을 해서 1승 1패 했는데 저우전 신대근 선수한테 졌단 말이에요. 물론 김윤환 선수 역시 예선에서 강정호에게 이 맵에서 졌긴 했거든요. 그 테란전. 그래서 두 선수 모두 이렇게 썩 좋진 않지만 2경기인 패스파인더와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김윤환 선수 쪽이 훨 낫다는 거죠. 그럼요. 자, 여기까지 온 것 자체로 김윤환 선수는 뭐 날개 난 겁니다. 그럼요. 특히나 이 맵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그런
테란이 또 과감한 어떤 그 형태의 빌드를 선택했을 경우에 올리뮤탈이라든가 3가스 뮤탈 이런 형태로 플레이하기가 앞선 페이스파인더보다 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박성희 선수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양 선수들의 경기 준비 상태를 보면 자 이카루스 두 선수가 들어왔고요. 종족 선택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해줬다는 사인만 나오면 바로 오늘의 두 번째 매치 그룹 B의 대결이죠. 김인환과 박성균의 최종전 이카루스에서 펼쳐지는 대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승리를 거두는 선수는 자, 방금 전 4강에 가장 먼저 오른 정명훈과 빅골 강주도 펼쳐지는 결승전에 가기 위한 4강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자 이카루스에서 과연 어떤 경기 펼쳐질지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